반갑습니다. 오늘 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그 본문은 대단히 짧아요. 짧은데, 이런 그 메시지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신 성현께서 계시구나 하는 거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본문이 아닐까 싶어요. 많은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이 본문을 꼭 좀 이렇게 마음에 담아 두시고 어려운 때를 당해서도 우리들의 희망으로 삼는 그런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조선은 개명이 되면서부터 생활제도가 많이 개량되었고 완고하던 지경도 많이 열렸으나 아직도 미비한 점은 앞으로 더욱 발전을 보게 되려니와 정신적 방면으로는 장차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제일 가는 지도국이 될 것이니 지금 이 나라는 점진적으로 어변성룡이 되어가고 있나니라.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서기로 따지자면 1891년에 태어나셔서 194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짧은 생애를 사셨는데 이 서기를 이렇게 써놓으면 다 눈치채셨겠지만 조선 500년의 어떤 시스템이 급격하게 무너지던 시절에 태어나셔서 정말 어려웠던 그 일제강점기를 사시고 해방 직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 원불교 저희들은 이제 전서라고 하는데요. 교전. 이 교전의 그 편찬을 매우 이렇게 독려하시고 빨리빨리 좀 하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신의 죽음까지도 예측을 하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 이제 앞에 부분보다도 여기 보면 엄청난 전망, 요즘 말로는 뭐 비전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정말 조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은 거의 최악이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시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저희들이 선진국에 들어가고 G20에 들어가 있고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요즘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헬조선 하는 말들이 있었는데 그런 말들이 쑥 들어간 것 같아요. 바깥으로 나갔던 유학생들이 다 다시 대한민국으로 모여들고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한테 이 치유 극복의 어떤 노하우를 받아가기 위해서 이제 손길을 요청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달라진 세상을 우리들이 살고 있다. 그런데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후진적인 그리고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였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그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게 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었는데도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정신적 방면으로는 장차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제일 가는 지도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원불교를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이 교전을 보면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하실 때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전망할 때도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하신 곳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더 이상 밝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참 특이하다. 정신적 방면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토나 뭐 인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큰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진국 대열에 아주 급속하게 그 올라가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대단한 장점 같은 것들을 재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 면보다는 소태한 대종사님은 정신적인 방면으로 이게 어떤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그냥 큰 영향력 정도가 아니라 여러 나라 가운데 제일 가는 지도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 정산 종사님 그 뒤를 이으셨던 이제 대산 종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씀하시죠.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 이 표현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정말 많이 하셨다. 요 법문에는 도덕의 부모국이라는 말은 빠져 있지만 대산종사님은 이 말씀을 정말 자주 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장차 이 세상에 정신을 향도할 정신의 지도국이 되고 도덕적으로도 부모님과 같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훌륭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한자말이 나오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변성룡이 되어가고 있나니라. 이건 뭐 나를 잡아서 앞으로 10년, 뭐 20년 이렇게 그 못을 박을 수는 없지만 지금 점진적으로 어변성룡이 되어가고 있나니라.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변성룡이라고 하는 것은 어는 물고기 어자죠. 물고기 어자. 물고기들은 물에 있죠. 물에서 삽니다. 물에서 살아요. 그런데 여기 용은 용용자라고 하죠. 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태생은 물이지만 하늘에서 살죠. 상상의 동물이지만 변태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그 나방 같은 것들 보면 애벌레로 있다가 누에고치로 이렇게 고치로 있다가 그 찍고 나오면서 그 날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늘을 날아요. 그럼 잠자리 유충 이런 것도 어때요? 맨 처음에 물에 있습니다. 그 변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것처럼 알에서 올챙이가 나오고 올챙이가 물에 있다가 개구리가 나오면 개구리는 물에도 살고 묻에도 살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차원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차원이 달라질 것이다. 그런 어떤 전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들이 보기에 그러면 어떤 걸로 해서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될 것이냐. 이거는 원불교 교리를 보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정신이나 마음이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교리에 의하면
은혜의 윤리죠. 사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 보다 없어서는 살 수 없는 하나의 소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엔 이 두 가지가 정신의 지도국과 도덕의 부모국이 되는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 원불교의 그 슬로건, 가장 으뜸되는 표가 뭐냐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도 물질이 모자라거나 과학 문명이 덜 발달해서 지금 고통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극심한 빈부격차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깊이 파헤치면 사실은 정신의 문제고 도덕적 해이나 도덕이 황폐화되는 것의 문제지, 이것이 정말 물질이 모자라서 빈곤하고 물질 문명이 덜 발달돼서 범죄가 발생하고 인륜 관계가 무너지고 이런 건 아니다. 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그 정신의 지도국이 되는데 아주 그 두 축이, 한쪽은 마음 공부를 잘해서 정신의 힘을 기르고, 한쪽은 사안의 윤리를 세워서 도덕적 우위를 회복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앞으로 인류가 나가야 될 바인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방금 전에도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학자나 좀 더 많이 아시는 분이 언젠가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 수천 년 역사를 보면 그 예사롭지 않은 면들이 있어요. 단군 할아버지의 그 홍익인간 정신서부터 그동안 유불선, 기독교를 비롯한 세계의 아주 정신적 지주가 될 만한 사상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래가 되고, 그렇게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렇게 불화하는 면 같은 것들이 없이 하나로 녹아드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우리 스스로를 좀 평가절하해서 우리는 너무 급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자기 비하적인 평가를 할 때도 있었지만, 뒤집어 보면 우리들 안에 우리는 모르는 엄청난 장점들이 있고, 정신적으로도 따져보면 외국 사람들이 요새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면이 있고 저런 면이 있고 하다는 것들 보면은 유튜브 동영상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어른들한테 자리를 양보하냐, 임산부한테 이런 것서부터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이기 때문에 모르는 장점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아니냐.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한테 축적된 그런 어떤 그 사상적인 어떤 그 유산, 이런 것들이 한번 꽃을 피울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느낌이 드는 법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런 법문을 100년 전에 하신 분이 계셨다. 동학이나 증산을 내려오면서도 밝은 전망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밝은 전망을 해주신 분이 소태산 대종사님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좀 마음에 더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 이 법문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서 빈칸 채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선은 개명이 되면서부터 생활제도가 많이 개량되었고 완고하던 지견도 많이 열렸으나 아직도 미비한 점은 앞으로 더욱 발전을 보게 되려니와,
무슨 방면으로는? 예, 방금 전에 했죠. 예, 정신적 방면으로는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제일 가는 지도국이 될 것이니 지금 이 나라는 점진적으로 뭐가 된다고 그랬죠? 예, 물고기가 변해서 뭐 개구리가 되거나 뭐 딴 게 되는 게 아니라 용이 된다고 하셨어요. 이거 어변성룡인데 예, 이 물고기 어자에 변한다 그럴 때 변자죠. 이룰성자 된다는 얘기죠. 용이 된다. 물고기가 용이 된다. 과거에 우리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세상이 열리는데 그 세상은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이 조화로운 참 문명 세계다. 그걸 대종사님께서는 광대무량한 나온이라고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참 문명 세상이 열린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정신의 개벽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정신 개벽에 어떻게 보면 키를 잡고 있는 나라다. 이런 표현을 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냥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이런저런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건 그냥 제가 재밌게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유명해진 것 가운데 문화적으로는 K-팝, 방탄소년단서부터 뭐 K-팝.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으니까 K-메디컬이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나라의 의료 같은 거. 요 전에 지금도 그러지만 K-뷰티라고 그러죠. 예. 우리나라 그 미용도 가만히 보면 음식도 그러고 엄청난 것들이 앞에 K자가 붙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생각인데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 있으면 아마 이런 날이 오면 좋겠는데요. K-마인드라고 하는 말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마음 씀씀이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래야 성공하고 리더도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개인도 이렇게 살아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마음을 써야 되지 않겠냐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소태산 마인드라고 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질 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생각을 하고요. 제 얘기는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이 법문은 정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구나 하고 다시 한번 좀 음미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